네, 요즘은 정말 너무 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숲그늘이 그려지는 때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산림치유의 권위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신원섭 명예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잠깐 네,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산림학과에서 33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지난 2월 말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30대 산림청장을 역임했던 신원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정년퇴임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함께 와서 그런 네. 또 좀 감사와 축하의 또 시간을 마련하셨을 텐데 네. 좀 많은 또 소회가 좀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30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한 우물 산림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더 해왔고 또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보람을 느끼고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네. 어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후에도 물론 지금도 명예교수로서 또 네.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더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산림치유가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아마 신원섭 교수님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게 되는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치유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인 분들은 그래 산에 들어가면 힐링되고 좋지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숲에서 이런 그 건강을 찾은 예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혁명 지나고 나서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뭐 도시화, 산업화가 막 급증하게 되고 또 그때 이제 그 폐병이 막 그 창궐하게 돼서 그때는 뭐 페니시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치료약이 네.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숲속 아주 아름답고 공기가 깨끗한 곳에 이제 요양하는 것이 치료법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숲에서 건강을 찾는 일들이 이제 행해 오다가 1986년도에 미국의 이제 울리히라는 교수가 아주 재미있고 아주 획기적인 논문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입원실에서 창을 통해서 숲을 볼 수 있는 환자들하고 네. 그렇지 못한 환자군하고 이제 대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빨리 회복이 되는가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거든요. 뭐 당연히 숲을 보는 환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을 놓고 본다면 하루 정도가 빨리 그래요? 퇴원하는 것을 네네.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진통제라든지 또 병원에 뭐 아프니까 뭐 병원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하고 뭐 이런 율이 이 훨씬 더 그분들이 적어들었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숲에는 무슨 그 정말 그 치유의 힘이 있구나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숲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건강 인자들을 이제 활용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이제 산림치유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대학원에 보니까 이름이 재밌는 학과가 있어요. 네, 네. 산림치유학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에 네, 생겼죠. 근데 그 20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쯤인데 네, 네. 글쎄요. 그때도 산림치유라는 말이 좀 흔했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네. 뭐 그 당시에는 산림치유하면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교수님들도 설득하고 또 다행히 이제 우리 충북대학교는 이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의료에 관련된 교수님들 또 건강과 관련된 뭐 스포츠라든지 뭐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네. 교수님들과 함께 또 뜻을 합쳐서 이제 산림치유대학원의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학과들이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재학생만 해도 뭐 한 60여 명 이상이 되는 그래요? 아주 굉장히 뭐 충북대학교 대학원 내에서는 가장 그 큰 규모의 대학원 학과로
발돋움하고 자리매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 생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치유학과 이렇게 하면 거의 충북대학교가 손꼽았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런 그 독립적인 학과명을 가진 학과는 충북대학교뿐이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충북대가 이렇게 산림치유학 쪽에 이렇게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충북대학교는 원래 농과대학에서 시작된 그 대학입니다. 그래서 산림학과가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산림의 어떤 그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진짜 잘 개발한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뭐 그래서 이 다양한 동료들 또 우리 학생들 참 고맙죠. 네. 저는 이 질문 드리면은 제가 있었기 때문이죠라는 혹시라도 또 신원석 교수님께서 앞장서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겸손하게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원석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산림 치유 쪽에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산촌에서 태어난 아주 촌놈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진천 이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뭐 이 사방이다 산인 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뭐 습관은 뭐 이 아주 낳을 때부터 때려 뗄 수 없는 네. 같이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제 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할까 네. 그래서 이제 산림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나다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처음 지도 교수가 저에게 이제 그 연구를 같이 할 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숲에서 학생들이 이제 캠프도 하고 또 트레킹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네. 또 안정되는가 그런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를 이제 네. 하면서 제가 거기에 연구 조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냥 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좋은 이 목재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만 이제 산림학으로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산림학이 이런 분야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됐죠. 네. 그러면 산림 치유에 이렇게 더 집중해서 연구하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오시면서 네. 특별히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순간들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산림하면 네. 당연히 힐링되고 좋을 것이다라고 네, 막연히 네. 생각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1997년에 이제 그 미국 아이다호 대학에 네. 안식년을 갔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숲에 들어가서 우리 인공물하고는 접하지 않고 정말 옆 사람하고도 교류도 없고 그래요? 정말 일주일 동안 혼자만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아니, 했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숲에 그렇게 있으면 일단 해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예, 낮에는 그만도 이제 견딜만한데 예. 해가 넘어가고 뭐 야생동물 소리가 나고 부스럭거리가 나면 뭐 온몸이 정말 그 긴장이 극한도로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다. 던져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인간이 자연과의 경외, 자연과의 동일함,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느끼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이 비전 퀘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미국 이 원주민들 소위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고 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성인 의식이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크면 그냥 산으로 가게끔 해서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신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네. 뭐 자기도 어떤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들어오면 그때 이름도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갖고 이런 성인 의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먹쥐고 일어서 뭐 이런 이름도 옛날 영화 생각이 뭐 갑자기 나네요. 구르는 뭐 천둥이라든지 뭐 네네. 구르는 돌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성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게 네.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그럼 교수님은 실제로 그 일주일 그 비전 퀘스트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깨달음이랄까요? 어떤 네. 생각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룰은
읽을 거리라든지 또는 뭐 이 그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못 가져가게 합니다. 뭐 책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네네. 가져가고. 그래서 예. 이제 자기 마음을 글로 쓰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들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때는 좀 내가 이렇게 더 했으면 좀 더 그 좋은 관계를 맺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 다짐도 네. 해보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의 시간까지 더해져서 살림 네.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더 네, 네. 확신도 가지고 깊이 네. 있게 좀 연구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산림치유 캠프도 하고 네네. 그 연구 대상으로 이제 삼고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우울증에 노출된 분들 또 이 알코올 의존에 이제 그 힘들어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이제 이 치유 활동을 하다 보면 서서히 그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특히 정신적인 또 네. 우울 같은 경우 또 번아웃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뭐 아주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좀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숲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만져도 보고 그러다가 한 3일쯤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나무로 뭣도 이 합동 작업 치료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작품도 하나 만들고 네. 또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사이에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끼죠.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을 보면서 숲이 하나의 어떤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힐러 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워낙 이 산림치유의 선구자시다 보니까 산림치유라는 지금 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좀 듣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군요. 복지라는 네.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복지. 사실 교수님이라고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전 산림청장이시기도 네, 합니다. 네. 아까 30대 네. 산림청장 2013년부터 이제 4년 네, 그렇습니다. 재임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참 뭐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살림을 위해서 가장 그 최정점에서 있으셨던 또 그 순간이 아니셨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산림복지진흥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이 내용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이 산림이라는 게 이제 경제적인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대 이 아주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민둥산을 그렇죠. 민둥산을 아주 풍부한 산림이 그때 그야말로 그 가꾼. 뻘개가지고 네. 그 60년대 그 네. 박정희 대통령 그때 10개년 뭐 계획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나무 심는 거에 바빴죠.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녹화돼서 뭐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녹화 성공국으로 이제 네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가꿔진 숲을 이제는 복지로 써야 될 시기이다.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했고 또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또 원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제가 산림청장이 되면서 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는 일에 이제 몰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공포가 됐고요. 이 법은 뭐 말씀 그 법의 그 타이틀 내용대로 숲을 어떻게 하면 복지적인 차원, 건강과 행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법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숲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그 장기 계획을 짜게끔 돼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산도 반영되고 그리고 전문가들 뭐 산림치유 지도사들이라든지 숲 해설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주고 그리고 산림복지 단지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뭐 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작이라든지 이제 그 굉장히 따로따로 뭐 지정을 하고 가기도 불편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 하나의 큰 단지 내에서 모든 복지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의 근거가 돼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네. 이러한 그 복지 숲도 만들어내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법이지요. 네. 그야말로 산림 녹지에만 포커싱 돼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시대적인 요구 흐름 속에서 네, 네. 산림복지진흥법을 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 법 이후에 지금 이제 되돌아보실 때 네.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어느 정도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예, 과거에는 이제 우리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 목재 중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 복지로 옮겨가는 그런 그 큰 역할을 했고요.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제 그 조직을 뭐 산림 이용국,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네. 국 전체가 산림 복지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산림청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는 유아들이 교육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숲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이제 숲 이렇게 그 어떤 그 이 키워드를 좀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휴양이라든지 네. 뭐 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이 산림 복지 정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앞서도 이제 그런 산림 시설 같은 거 관리의 일원화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같은 거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린 샤워 정책도 네, 네. 구상하시고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이제 산림 치유와 이거 이제 같이 맞물려져 가는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숲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그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시킬까. 뭐 휴양림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이제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또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전문가들도 만들어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정책적인 그런 그 목표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 고령층이 많아지고 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건강의 비용이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이 건강 보험에 대한 산림 치유가 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이 이제 산림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의 이제 혜택도 받고 그렇군요. 뭐 이런 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산림청장으로 재임하신 이후에도 또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8년 유엔 그 산림위원회에서 네, 네. 또 의장 네. 활동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또 제가 그 뭐 운이 좋게도 예. 이 유엔 기구 중에 하나인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이제 그 산림 부분을 관장하는 예. 그런 그 세계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168개국의 회원 국가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산림적 이슈들을 이제 다루기도 하고 각 나라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세계적인 그 논의를 같이 하고 예를 들면 뭐 산불이라든지 또 도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그 자연의 훼손이라든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 같은데 이제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시키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그 조종자의 역할.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때 2018년에 이제 시작을 하셔서 2년 네네. 재임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로 보면 한국의 위상이랄까요?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아까 저희 얘기 말씀하신 대로 6, 70년대 네. 산림 녹화에 그야말로 막 정부에서 다 네. 힘을 쏟아서 하던 시기를 이제 좀 지났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무분별한 뭐 벌채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 있던 그렇죠. 때니까 그때 당시 세계 속에서 산림 분야로 보면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녹화에 성공됐다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으로 이 산림 복원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재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살림에 관한 또 살림청에 관한 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FAO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국제 기구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하는 네. 의미로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의 뇌실을 다질 수 있는 그 순간인데요. 하나는 산림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느냐, 네. 아니면 그런 산림복지 시설을 확충하느냐. 둘 중에 우선순위를 하나 정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고르기가 참 밸런스 어렵네요. 게임이라고 해놓고 굉장히 어려운 걸 결정한 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예. 저는 교수님의 이제 선택은 인재 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람을 네, 네. 전문가를 키워내는 네, 것이 네. 우선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시설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이제 이 재원 들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지만 네네. 이 사람 키우는 일은 이제 보통 큰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근데 많이 저기 만들어내고 말씀 좀 죄송하지만 자연휴양림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숲에서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생겨나면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보급을 또 국민들에게 많이 시키고 그래서 산림치유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좀 질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산림치유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그런 것도 가서 비용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네. 들어요. 네. 그렇다면 사회적 소위 말하는 약자, 네. 취약계층과 그 어떤 산림 복지 이런 산림 네. 치유 프로그램과도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좀 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당연합니다. 뭐 어느 부분에서나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들은 혜택을 이제 잘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 산림 분야에서는 이 산림 바우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바우처 하나로 가면 한 1박 2일 정도 숙박도 하고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으실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래도 좀 가볍게 해보려고 했는데 좀 무거웠던 것 같아서 진짜로 더 가벼운 질문. 네. 이지만 고민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앞서도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요즘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숲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 이 무더위에 네. 계곡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또 푸르른 바다로 가시겠습니까? 휴양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저는 뭐 당연히 숲으로 갑니다. 그래요? 네. 바다 안 좋아하세요? 네, 물론 저 바다도 좋지만 네네. 제가 수영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전문가시니까 네. 여기서 주변에 혹은 충북에 네.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숲, 네. 뭐 그런 계곡 포인트 네.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진천만 해도 진천 치유의 숲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괴산 쪽에도 이제 성불산 치유의 숲도 있고, 또 우리 제천만 가도 이제 여러 다양한 휴양림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금만 이 눈여겨서 보시면 휴양림, 치유의 숲, 뭐 다양한 그런 이 공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 숲과 교류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진짜. 네, 네, 예. 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진천 네.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이었습니다. 2024년에 세계 산림 치유 포럼이 이제 충북 진천에서 열렸고 그때 네. 이제 진천 선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의 선언입니까? 작년에 이 제1회 세계 산림치유 포럼, 그러니까 학술 행사 겸 뭐 이 견학 겸 이런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네네. 진천에서도 이제 워크숍을 했고요. 전 세계 한 2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 200여 명 와서 많이도 오셨네요. 예. 학술 발표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진천에서 네. 적극 이런 분들을 유치하고 또 이 진천이 산림치유의 어떤 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겠다 선언을 해서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이 국제 회의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 끝에 이 결론 진천 선언을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진천 선언은 한 5개 정도로 이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떤 네, 거예요? 뭐 연구 협력, 그다음에 정책 개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천에서의 어떤 그 이 결과를 모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교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일회성이 되지 말고 네. 이제 계속 진행되자 하는 뜻에서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산림 치유 포럼이라는 국제기구를 올 10월달에 이제 이제 그래요? 설립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외국에서 이제 이사분들이 오셔서 법적 그 이 서류에 다 사인을 하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런 포럼도 열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한국의 위상이 더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0월 말에는 제2회 포럼이 오송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오스코에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은 규모가 이제 상당히 더 커졌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FAO가 세계 저 식량농업기구가 네. 공식 파트너로 이제 같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정을 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셈이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국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프라임 인터뷰에 나오시는 네. 주인공들의 애장품을 항상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궁금합니다. 네. 신원섭 교수님의 애장품은 무엇일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데요. 네. 좀 오래된 책 같아 보입니다. 네. 제가 뭐 애장품이라는 거는 크게 그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가장 처음 저술했던 책입니다. 제목이? 예, 1997년에 나온 책인데요. 예. 야외 휴양 관리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이 산림학하면 네. 이 나무를 어떻게 잘 가꾸고 쓸 거냐 그런 게 주안점이 됐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학생들 가르친 게 산림 휴양학입니다. 숲이 얼마나 우리 여가 활동을 잘 즐기게 하고 네네. 숲에 들어가면 또 어떤 그런 그 편익이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전공을 과목을 이제 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이고 또 학문적인 열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술하신 저서가 네. 되겠고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는.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래전 책이라 뭐 이게 다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 아주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하셔서 97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네. 돼 있네요. 97년이면 저도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갈 때라 저런 책 보니까 좀 그런 네.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저희는 어느새 마지막 키워드로 함께 가볼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숲이라는 키워드를 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최종 종착지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뭐 산 많다, 숲 많다 하는 네, 얘기 네. 많이 합니다. 63%가 그렇습니다. 숲이다라는 네. 얘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바위산도 많고 또 네. 토심도전이 얕아서 네. 또 그런 또 척박한 어떤 환경적인 특성도 네. 있습니다만 충북을 생각하자면 네. 바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산, 숲만 네, 네, 있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충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의 한 63, 4%를 차지하고 있는 숲이 뭐 충북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숲이 그러지 못하면 정말 이 넓은 면적, 국가의 대부분의 면적들이 정말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의 먹거리가 숲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소비 중심의 물질 소비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경험 중심, 또 서비스 중심의 어떤 그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경관, 또 예를 들면 뭐 숲에 들어가서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질병도 치유되고 요즘같이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이 돈을 내고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적인 차원도 좋지만 이제는 민간에서는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그 치유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상업화하는 것도 앞으로의 나갈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을 통한 경제적 창출도 그렇죠.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친구들도 선호하는 아주 전문적 일자리가 좀 되고 그런 그 비전을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시대가 참 뭐 요즘 AI 시대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기후적으로 보면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네, 어려움을 네.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뭐 다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숲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사회가 이렇게 이 디지털화되고 산업화되고 이럴수록 숲에 대한 갈증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숲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원류거든요. 우리 인간이 숲에서 처음 탄생한 것이 한 600만 년 전, 7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많아야 10,000년, 또 짧은 5,000년 전에 숲속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 99.99%는 다 숲과 함께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숲하면 아름다워하고 네. 또 가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소위 이것이 이제 이 하버드대학의 윌슨 교수라는 분은 이걸 바이오필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프라임 인터뷰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숲이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숲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쉼터이면서 일터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그 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그 터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숲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쌓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나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우리 국민들에게 숲으로 다가가서 정말 행복한 또 건강한 그런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숲 한번 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는 신원섭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